안녕하세요. 대출상담사입니다. 저는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요.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에게 도움되는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대출 상품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상품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받을 때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상품은 구입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게 아니라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입니다. 즉, 현재 주택을 한 채에서 여러 채 보유 중이면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인 경우, 즉 주택 갈아타기 할 때 활용하면 매우 유용한 상품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알려드린 대로 이 대출 상품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드리는 상품이며, 자금 용도는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기존에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거의 생활안정 자금으로 자금 용도를 이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제한이 있고, 주택을 구입하면 안 된다는 약정도 붙고 하는데, 이 상품은 신규 주택 구입 자금으로 해드리기 때문에 그런 약정 없이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상황이 아래 사례 중 한 가지에 해당이 된다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1번에서 5번까지 5가지 있는데요.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구입하는 주택에 위반 건축물 등 하자가 있어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 이런 경우에 활용하면 유용한 상품입니다. 두 번째는 구입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LTV 한도가 부족하고 그래서 대출이 불가한 경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구입주택의 매매잔금 대출을 받아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 구입주택의 LTV 한도로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추가로 기존 주택에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구입하는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받을 거라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근저당권 설정을 하면 전세 세입자가 안 들어오겠죠. 그래서 설정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기존 주택에서 대출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5번째는 기존 주택의 입지 등 컨디션이 우수해서 금리가 더 낮게 나오는 경우, 그러니까 구입주택 대출로 하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했을 때 좀 더 금리가 잘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 활용하면 좋겠죠. 자, 기존 주택 담보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받을 수 있는 이용 가능한 3가지 조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 부부 외에 자녀 이름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본 상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구입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요. 대출금은 구입주택의 잔금일에 실행이 되는데 당일에 구입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기존의 주담대를 이용 중인 경우에 특약사항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존에 이용 중인 주담대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특약이 없어야 하고요. 혹시 기존의 생활안정자금이나 퇴거자금 대출로 해서 이런 주택 추가매수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주담대를 상환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상환을 하면 그 특약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다음은 대출 상품의 한도, 금리 등 상세 조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주택 담보, 신규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자, 대출 가능한 담보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 가능합니다. 나홀로 아파트도 가능하고 KBC세가 없는 아파트도 가능합니다. 그다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가능하고 도시형 생활주택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출 한도 봐보겠습니다. 기존 시세 곱하기 LTV 40에서 70%입니다. 담보물건 및 구입주택의 지역, 그리고 주택 보유수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고 있고요. 이건 정부 규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자, 기준 시세는 KB 시세 또는 감정 가격 적용을 하고 있고, 아파트가 KB 시세가 있으면 KB 시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되고, 나홀로 아파트라서 KB 시세가 없거나 빌라나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감정 가격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 가격은 실제 호가보다 살짝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가가 10억이면 감정 가격은 뭐 9억에서 9억 5천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담보물건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차감하게 되고, 담보물건에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에는 보증금을 차감합니다. 그리고 본 상품의 대출 금액은 구입주택의 매매가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구입주택의 매매가가 10억이면 대출 금액도 10억 밑으로만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가 10억입니다. 다음은 대출 금리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4.5에서 5.0% 나오고 있고 2026년 3월 기준입니다. 금리 방식은 5년 고정 후 변동, 6개월 변동, 5년 주기형 변동 이렇게 세 가지 있고요. 대출 금리는 개인 상황 및 대출 옵션 선택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됩니다. 자,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 또는 원금 균등 선택 가능하고, 대출 기간은 최장 40년인데 수도권 내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수도권 내에 담보를 이제 제공해서 대출받는 경우에는 30년까지만 되는 걸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치 기간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자, 중도상환 수수료는 최초 3년 동안만 적용이 되는데, 수수료율은 0.6에서 0.75% 슬라이딩 방식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쭉 이제 퍼센티지가 계속 낮아지는 방식입니다. 면제 옵션은 10% 면제, 할 수 있고 50% 면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조기에 빨리 상환하실 예정이라면 50% 면제 받으면 훨씬 이제 금전적으로 이득이시겠죠? 그 다음에 정부 규제에 추가 약정이 있는데, 요거는 수도권만 해당이 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은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자, 담보물건 또는 구입주택이 수도권인 경우에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한 추가 약정을 해야 되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약정, 6개월 이내 구입주택에 전입하는 약정. 처분 같은 경우에는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 즉 소유권 상실하겠다는 약정을 하는 거고, 전입요건은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입주택에 전입하겠다는 약정을 하게 됩니다. 자, 본인 또는 배우자 한 명만 전입해도 괜찮고요. 자, 실거주 의무는 아니고 전입 의무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또는 배우자 둘 중에 한 명만 전입해도 괜찮고,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이행 완료 등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본 제출 후에는 전출해도 괜찮으십니다. 자, 이상으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할 때 또는 갈아타기 할 때 기존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디테일한 무료 대출 상담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자, 두 가지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하고 상담 전화번호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오픈 채팅 주소 그리고 상담 전화번호 다 남겨드릴 거니까 고정 댓글에 보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고정 댓글에 블로그 주소 남겨드릴 거니까 링크 들어가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금융소비자 상황에 따른 맞춤 상담 해드리고 있고, 가장 유리한 저금리 상품을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성실하게 잘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